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전기차용 2차 전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법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이 별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다들 좋게 봐주셔갖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약간 신뢰하는 의미로 뭐 그런 별명을 붙여준 것 같은데 영광이죠? 영광이죠. 예,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기대가 아주 큽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이사님은 올해도 2차 전지 주가를 좀 강세로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는 뭐 근거는 어떤 쪽입니까? 이제 작년에 2차 전지 주가가 이제 대체적으로 좀 좋았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우리 2차 전지 산업이 되게 좀 하락이고 성장률도 높았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시는데 그건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거고요. 사실은 22년은 그렇게 좋은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기 아마 자료가 나갈 텐데 이 자료는 이제 SK증권 윤혁진 연구원 자료인데 22년은 피해 해였고 23년은 Q의 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22년 연간으로 봐서 이제 전기차 쪽은 미국이나 유럽 쪽은 상당히 좀 이제 상승폭 자체가 좀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중국 시장이 급성장한 한 해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2차 전지 산업은 그 중국 정부의 이제 그 인위적인 시장 장벽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시장에는 전혀 진출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CATL 같은 애들이 작년에는 점유율을 이제 우리 그 K 배터리하고 많이 좀 늘린 한 해였고, 그래서 사실 Q가 그러니까 물량이 증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가격, 특히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 갖고 그 양극재 쪽이 이제 그 가격 전가를 해서 이제 주가가 좋았고, 피가 올라갔다.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좋았고, 반면에 이제 그쪽 그 원자재하고 관련이 없었던 이제 동박이나 전해액이나 분리막이나 뭐 이런 소재들은 작년에 사실은 안 좋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23년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유럽도 다시 좀 이제 회복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IRA 법안 통과되면서 신차들이, 전기차 신차들이 이제 대폭 이제 쏟아지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연구원들마다 조금씩 그 추정치에 좀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아마 미국 시장이 올해 한 뭐 70%에서 한 100% 정도 전기차가 성장할 거라고. 전년 대비해서요? 22년 대비해서 23년이요. 70에서 한 100%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배터리 쪽으로 보면은 저희가 훨씬 더 이제 좀 그 성장률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게, 미국에서는 작년 기준에서 테슬라가 한 6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근데 미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테슬라 배터리는 한국 배터리가 아니고 파나소닉이죠. 파나소닉이 한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15%를 CATL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원래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배터리인데 나머지 GM이나 포드나 이런 쪽 배터리들은 다 한국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들이 올해는 많이 늘어날 거라서 올해는 일단 물량이 많이 증대되는 이제 그런 한 해다. 그래서 올해가 훨씬 사실은 더 좋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IRA가 이제 상당히 호재로 작용했는데 2차 전지에 올해는 또 어떤 뭐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올해는 이제 CRMA라고 유럽 말씀. 그게 이제 Critical Raw Materials Act라고 핵심 원자재법. 핵심 원자재법인데 이제 그 골자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광물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은 2차 전지나 신재생 산업 같은 쪽이 이제 중국에 이제 장악되고 종속될 수 있는 그런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이 힘을 합쳐갖고 이제 중국을 2차 전지 산업에서 퇴출시키지 않은 법안이에요. 그게 이제 IRA가 작년에 그랬고 CRMA도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한국이 이제 독식하는 하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유럽 시장도 한국이 독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법안이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IRA에 따르면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계는 중국산 소재 비중을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한 예로 뭐 예.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 예. 중국산 비중이 88% 되더라고요. 예. 뭐 다른 소재도 보면 80% 90% 이렇게 되는데 이 단기간에 이렇게 그 중국산 비중을 감축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단기간 내에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근데 이제 요 관련된 요런 이제 문제점들은 저희 이제 2차 전지 업계에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IRA나 CRM에도 마찬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의 이제 그 광물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 종속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겠다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IRA 법안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작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안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런 흐름을 2019년, 20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포드하고 GM 쪽이 이제 포드는 SK 쪽하고 GM은 이제 LG 쪽하고 이렇게 이제 동맹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2, 3년 전부터 이런 형태로 돼서 IRA 법안 통과되면은 광물을 중국 이외에서 이제 조달을 해야 될 거다는 것들을 이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었고, 그에 맞춰서 이제 뭐 전구체나 양극재나 방금 말씀하신 리튬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중국 밸류 체인을 배제하고 조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 이제 어떤 회사가 어떤 형태의 노력하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고, 그거를 이제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 자료화면 3번을 보시면 이게 더 라스트 퍼즐이라고, 이게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거든요. 이 리포트를 보시면은 그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자료화면 4번에 보면은 그 라스트 퍼즐에 나오는 이제 소재 내재화 노력에 대한 이제 그런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이제 다 저희가 다 저희 업계에서는 다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뭐 그런 형태로 공부를 좀, 이 리포트가 아주 좀 중요한 리포트라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좀 구해갖고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테슬라가 최근에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이게 지금 우리 국내 배터리 제조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게 좀 궁금한데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떤가요? 예. 그게 어떤 경로로 해서 이제 그 기사가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봐서는 오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은 이제 요 내용 이제 그 그래픽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86만 개를 양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86만 개면 사이버 트럭 기준으로 해갖고, 4680이 한 900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86만 개면은 956대 분량입니다. 1000대가 안 되네요. 1000대가 안 됩니다. 예, 양산이라 표현하기 어렵네요. 예, 양산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시범 생산이고요. 네. 파일럿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산이라고 하면 최소한 1억 셀 정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86만 셀하고 네. 1억 셀하고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앞서 나간 얘기고, 네. 작년 연말만 해도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었냐면은, 테슬라 쪽에서 4680 시제품 만든 게 2170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예. 이제 그런 아주 좀 안 좋은 결과를 이제 나타낸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테슬라 쪽에서 지금 이제 배터리 쪽 기술을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한국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 업계 내에서 다 이제 서로 안면들이 있어갖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예. 수율을 잡는 데서 아주 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듣고 있고요. 예. 수율을 잡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86만 개의 선에서 수율 잡는 거 하고 1억 개 단위에서 수율 잡는 거 하고는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테슬라는 갈 길이 멀고 예. 저희가 봐서는 영영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국내산 NCM 배터리가 뭐 중국의 이제 LFP 배터리보다 이제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됐건 중국산은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저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잘못된 이제 오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뭐 유럽 시장을 좀 뚫어보려고 이제 자국 내 말고 미국은 못 가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애를 쓰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게 조금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이니켈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하이니켈을 한 이유가
배터리 원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예. 하이니켈 하면 밀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에너지 하고 있는데. 밀도가 높아지는 거 이꼬르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아,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필요한 거는 에너지의 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게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니켈 쪽으로 가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같은 그 양의 원자재를 썼을 때, 원재료를 투입했을 때 이 에너지가 그만큼 더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보면은 에너지당 가격은 이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이제 예. 그게 이제 그 자료 화면 8번에 있는 그 그래프고요. 네.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얘기했었던 이제 LFP가 NCM보다 가격이 싸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때의 NCM은 NCM 6둘. 그러니까 이제 니켈이 60%, 코발트가 20%, 망간이 20% 들어있는 형태의 일대를 얘기한 거고요. 그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한 25% 정도 LFP가 더 쌉니다. 가격이. 예. 근데 이제 NCM 811을 오면은 그 가격 격차가 줄어들고 여기 표에 보시듯이 NCMA, 그러니까 니켈이 90% 선까지 도달하게 되면 오히려 NCMA가 LFP보다 가격이 더 싼 현상이 일어나요. NCMA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예. 그냥 뭐 니켈을 90%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 그럼 오히려 가격이 LFP보다 더 쌉니다. 싸다. 예. 더 싸고 더 가볍고 그러니까 더 싸고 품질도 좋기 때문에 LFP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제 자료 화면 이제 9번 보시면 유럽의 LFP 침투율이 나오는데 유럽의 LFP 침투율이 올해 내내 이제 한 0.2% 정도 선이다가 12월 달에 조금 올라와서 한 3% 정도입니다. 2022년 말씀이죠. 2022년 말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0.2%밖에 침투를 못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맞은 거죠. 이거를 조금 착각하고 혼돈하시는 게 이제 벤츠가 CATL 배터리를 쓰거든요. 벤츠 EQS가. 그러니까 이게 벤츠 쪽으로 해서 중국의 LFP 배터리를 쓰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착각이세요. 벤츠 EQ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CATL의 LFP 배터리가 아니고 CATL의 NCM 배터리입니다. NCM인데 우리가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게 그 니켈 90%급 NCM 9만반이나 NCMA 같은 이제 그런 건데 벤츠 EQS에 들어가는 거는 NCM 한 811보다 조금 못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한 2, 3년 전 구형 모델을 이제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츠 EQS 같은 경우가 되게 이제 판매가 부진했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벤츠 EQS가 너무 안 팔려갖고 가격을 대폭 인하해 줬는데 그 가격 인하한 폭이 4천만 원 인하해 줬다는 겁니다. 4천만 원이면 그냥 그랜저 한 대를 끼워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실 때 뭐 중국산 LFP 배터리가 국내산 NCM 요 어떤 뭐 아성이랄까 위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우리 이사님은 보시는 거네요. 예, 거의 없습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하나 좀 낙관적인 이야기만 아니요, 낙관적인 얘기가 아니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객관적인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34개월 전에 다 결정이 나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메이커별로 어떤 형태의 배터리를 쓰는지가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25년까지 나온 주요 신차 모델 중에 LFP를 채택하고 있는 모델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앞에서 한번 다뤘습니다만 EU도 지금 미국 IRA 비슷한 CRMA 핵심 원자재법을 이제 곧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 됐을 때 K 배터리가 유럽 시장 침투율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뭐 결정적인 계기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일단 이제 요거 큰 맥락을 보시려면 이제 자료화면 10변에 그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이제 보통 책 한 권이 이제 역사를 바꾸기를 하는데 이 책이 좀 그런 역할을 한 책입니다. 이제 이 책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 2차 전지 산업, 그다음에 신재생 산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 우리 인류가 나아갈 방향인데 결정적인 문제가 이 자원 관련해서 특히 이제 자원의 정제련 관련해서는 이게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그 자원 관련돼서 정제련하는 사업들을 다 안 하려고 했고 그 와중에 중국이 그 빈틈을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원 관련해서 정제련하고 하는 것들을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향후에 발전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서구 민주 진영이 이제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그 경고를 날리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럽의 정치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인도 움직여서 그 결과로 나온 게 이제 미국의 IRA 법안, 올해 이제 나오게 될 유럽의 CRA 법안이 이제 그런 형태고요. 여기 자료화면 11번 보시면 이게 이제 내셔널 스트래티지,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라고 이제 미국 화이트하우스에서 나온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이제 핵심 문건인데 그 문건에 보면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그 견제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IRA 법안을 이제 통과시킨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보 사항이에요. 좀 더 위에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라 갖고 단순하게 이제 이 배터리가 뭐 싸고 비싸고 기술력이 좋고 나쁘고를 사실 따질 계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럽 배터리 업체들은 뭐 지금은 우리한테 경쟁력이 아주 약체라고 하는데 이제 이유가 이런 법도 만들고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을 하면은 혹시 우리에게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배터리가 사실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해보면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수율을 잡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반도체도 수율을 이야기하던데요. 뭐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더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배터리 쪽은 이제 아날로그 산업의 좀 결정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 에코프로의 이제 이동 차장님 말씀이 배터리 산업은 경험 사업이다. 에코프로 BM이 이제 그 양극재 사업을 시작해갖고 실제로 제대로 된 양극재를 만들어서 이익을 내기까지 12년 4개월이 걸렸고요. 그 기간 동안에 수만 번의 실패를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배터리 사업에서 뛰어들어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십수년의 시간과 수만 번의 실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십수년의 시간과 수만 번의 실패를 할 동안에 대한민국 K 배터리가 놀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는 앞서가 있을 테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기술 초격차라고 하는 거고요. 한번 벌어져 있는 이 격차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브리티시 볼트가 결국 파산했고요. 독일의 이제 그 노스볼트가 지금 수율이 안 잡혀갖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의 배터리 공장 짓기로 했던 게 지금 이제 착공이 연기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처음에 그 폭스바겐이 그때 얘기했었던 게 21년 한 가을인가 22년 초인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얘기 나올 때부터 저거는 좀 무모한 도전이라고 저희 업계에서는 다 생각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배터리 수율은 잘못되면은 이게 화재가 나고 안전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좀 유념해야 될 사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배터리 쪽은 그 원자재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수율이 만약에 50%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갔던 귀중한 리튬, 니켈 뭐 이런 것들을 다 날린다는 얘기가 되니까 수율이 80%, 90%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는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자살 행위예요. 근데 지금 유럽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경쟁 상대는 일본인데 지금 뭐 파나소닉 같은 일본 배터리 업계도 이제 뭐 54조나 되는 이제 뭐 민관 투자 내세우면서 원래는 배터리가 이게 일본이 종주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종주국 이상 되찾겠다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파나소닉 배터리를 지금 이제 뭐 혼다, 도요타, 닛산 같은 일본 업체들이 지금 안 쓰는 상황이니까요. 도요타, 혼다, 닛산이 다 LG 배터리를 쓰기 위해 갖고 이제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뭐 이제 어렵지 않겠나 이제 싶고요. 이게 격차가 한번 벌어지면 이 따라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날로그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몇 달 놀면 다시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쫓아가려면 힘들잖아요. 그거랑 좀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테슬라하고 사실 관계 있습니다. 파나소닉이. 요거 이제 자료화면 12번에 이게 이제 원래
그 원통형 배터리 규격은 이제 1865였습니다. 예. 1865는 뭐냐면은 이제 원통형인데 지름이 18mm, 높이가 이제 65mm, 아주 조그만 거죠. 예. 모델 3를 이제 테슬라가 만들면서 이제 2170으로 좀 규격을 바꾸자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2170으로 규격을 바꾼 거를 파나소닉이 억셉트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파나소닉 생각은 이게 이제 크기가 그렇게 18에서 21이면은 뭐 크게 3mm 늘어나는 거니까 크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율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처음에 작업을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첫 분기에 수율이 16%밖에 안 났거든요. 나머지 84%를 날린 거니까 저거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결국은 한 80%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이제 똔똔 정도, 그러니까 BP 정도가 되는데, 그 80% 수율 달성하는 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 2년이 걸린 동안 테슬라는 계속 납품을 독촉했고, 그래서 그 납품을 쭉 하다가 파나소닉이 손해를 본 게 거의 수조를 손해를 봤었거든요. 예, 수율이 낮았으니까. 낮아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결정타를 파나소닉이 먹은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결정타를 한 부서에서, 사업 부분에서 적자를 크게 내면, 파나소닉이 이제 배터리만 한 회사는 아니니까요. 이제 가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윗선에서, 야,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 투자가 늦춰지는 그 동안에 우리가 치고 올라가서 따라잡아서 역전한 거고요. 예. 지금은 그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는 상태라 갖고, 파나소닉은 아주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님 볼 때 예. 우리 국내 이제 배터리 셀 3사가 있고 뭐 나름 소재주도 있습니다만 예. 요 경쟁력이나 어떤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이 어떤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뭐 어떤 글로벌 잠재적인 경쟁자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자신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뒤처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선두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볼 때는 K 배터리 약간 뭐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전고체가 되면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왜 나올까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여의도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이제 사심과 편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2차 전지 그 ETF를 가장 많이 판 게 한국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아니고 중국의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훨씬 더 많이 팔렸거든요. 예. 예. 그거는 훨씬 더 주력으로 해서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팔 때에는 당연히 한국 배터리보다 중국 배터리가 더 좋다는 얘기를 했을 거고, 해서 팔아갖고 지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물려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지금 심하게 나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미안하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한국 배터리가 더 훌륭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앞으로 전망도 발달하고 얘기하면 그 물려있는 고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 바꾸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화학산업이 사실은 되게 좀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해하기가. 이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제 반도체 쪽은 다들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다들 잘 아는데, 이 배터리는 화학 기반이 없으면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연한 좀 편견을 갖고 있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나 CATL이나 이런 회사들이 외국에 있는 회사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한국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양극재 탑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들보다 월등하게 더 좋은 회사일 거야 라고 막연히 편견을 갖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잘못된 이 판단이 이제 뒤따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런 이제 기초 소재 관련된 기술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당연히 이제 앞으로 2030년 뭐 이런 형태가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저희는 한 40% 이상 무조건 될 거다.